자, 우리 597번 다시 이렇게 쭉 풀어볼 건데 그 전에 596번에서 문제가 쫙 끊겨가지고 다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597번 빠르게 한번 가보자. 자, 이 부분 분수로의 변형, 이 유형은 뭐야? 사실은 한번 쭉 정리 다시 해볼게. 소거형의 제일 기본 꼴이 나오겠구나. 자, 그럼 우린 소거형이라는 것 자체는 쌤이랑 3학년 거 얘기를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던 주제였거든. 자, 3학년 1학기 제곱근의 성질을 너네들이 쭉쭉 배워봤을 때 계속해서 사라지는 관계가 분명하게 관찰이 됐었고, 자, 그때 우리는 소거형의 기본 자세는 뭐다? 어느 부분만 관찰하자. 어디만? 양끝 부분만 관찰을 하자. 자, 그러면 어차피 소거형의 양끝 부분만 관찰이 될 거니까 쭉쭉쭉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만 쭉 관찰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fx라는 식을 조금 일반화할 필요가 있어. 혹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이게 뭐야? fx분의 1 자체를 x의 값에다가 1부터 시작하여 99까지 쭉 대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x의 값에다가 1부터 99까지 대입을 해서 모조리 합의 연산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소리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소거형의 기본은 양끝점을 관찰하는 거에 앞서서 자, fx분의 1이라는 걸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거냐. 자, 이런 상황에서는 2x 빼기 1 곱하기 2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게 확인이 됐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부분 분수는 뭐였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거나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싶었으니까, 자, 근데 뒤에 거랑 앞에 게 지금 서로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야. 그런데 우리는 2칸 차이일 때 분자마저도 2칸이면 너무 좋았겠다 이거였지. 그런데 없지? 그럼에도 우리는 빠르게 부분 분수 처리를 할 수 있겠다. 왜? 2가 없으면 만들어주면 그만이니까 2분의 1을 앞에다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2칸 차이가 비로소 완성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곱하기 괄호로 이렇게 쳤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어딜 빼고 싶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고 싶어. 그러면 부분 분수에서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분자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자, 얘가 실제로 뒤에 거, 얘가 실제로 앞에 거 되겠다. 그래서 2x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x의 값에다가 1부터 시작하여 99까지 쭉 대입한 값을 모조리 합의 연산으로 처리할 거니까, 자, 그러면 하면 돼. 하면 되니까, 자, 몇 개 정도만 하면 되냐? 사실 3개 정도까지가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니까 3개 정도 쭉 나열한 다음에 쭉쭉쭉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어차피 눈에 훤히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x에다 1 대입해 주게 되면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나오고, 3개까지만 해줘. 3개까지만 5분의 1 빼기 7분의 1 어디까지 쭉쭉쭉 시작하여 마지막 x에다가 99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떠한 값이 나오냐? 198에서 1 빼고 1 더한 거네. 그러니까 플러스 197분의 1 마이너스 199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어차피 소거형은 기본은 뭐다? 양끝 지점만 쫙쫙쫙 얘기하고 싶겠다. 그래서 모두 없앨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값 자체는 자, 2분의 1로 곱했어. 어디에서? 1 빼기 199분의 1을 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얘는 199분의, 자, 이걸 빼주면 198이 분자에 있고 그걸 또 절반 나눠주게 되면 99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597번의 정답은 199분의 99가 이렇게 마무리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소거형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 정말 단순할 수밖에 없어. 그냥 양끝점만 관찰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규칙성, 그 규칙성이라 함은 이걸 뜻해. 저 식 자체를 부분 분수로 누가 더 빨리 쪼개고 잘 쪼개냐, 이게 대수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서 수열에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이게 믿지 못하겠지만 이 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 진짜로. 그래서 이 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조금의 개념을 덧붙여서 요 정도만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애초에 기본 틀은 여기에서 마무리될 거야. 소거형은 기본이 양끝만 관찰하자. 자, 그럼 이제 유형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 자, 우리 유형 5번 번분수식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 라고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이거 생각보다 좀 간단하거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계산해주면 그만이야. 그냥 이 전체 분수를 분모에 있는 걸 그냥 그 자체로 분모로 보고, 분자에 있는 것 자체를 그냥 진짜로 분자라고 봐주면, 그냥 어차피 분모를
분자에다가 나눠주는 거니까 그럼 분수가 분모에 있네?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역수 처리해서 뭔가 곱해주겠구나. 그 논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갈 거야. 자, 그래서 번분수가 이거 생각보다 진짜 복잡하게 많이 안 나오니까 자, 한번 해주면 되겠고 분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분모는 x제곱 빼기 1분의 자,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자, 분자는 뭐야? x 플러스 1. 자, 뭐 잘못 쓴 거? 여기 있네. 마이너스 1이었어. 마이너스 1.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에서 얘를 더해주는 순간 2x만 남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체로 따지는 거야. 자, 이 위에 있는 애를 분자로 보고 이 아래에 있는 애를 분모로 보는 순간 얘 나누기 얘가 되네? 그러면 자, 문제의 식은 어떻게 변하냐? x제곱 빼기 1분의 2x 나누기 이거야. 나누기. 그 말인 즉슨 곱하기로 변하겠고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빼기 1로 변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래서 이 값은 약분 때려줘서 마이너스 x라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598번 끝이야. 1번이 끝이야. 자, 이 논리를 그냥 계속 쓸 거야.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번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얘가 몇이야? x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런데 그걸 뭘 취해 주는 거야? 분의 1이라는 거는 얘를 뭘 취하자? 역수 처리하자. 자, 그러면 얘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쫙 해주게 되면 2 플러스 3x 플러스 1분의 x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3x 플러스 1분의 2를 그대로 쭉쭉 해주게 되면 2배 해줘 7x 플러스 2로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야. 이걸 또 분의 1로 처리하자. 그러면 얘를 또 역수 취해서 1에다가 더해주면 되겠고 7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자,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7x 플러스 2분의 10x 플러스 3이 나오겠구나. 자, 그래서 정답은 7x 플러스 2분의 10x 플러스 3으로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쌤이 사실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려고 하나하나씩 해줬지만 이게 조금 눈에 익잖아? 그럼 중간 과정이 한 번씩 툭툭 사라진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게 되면 좋겠고 그 다음 599번 한번 봐보자. 자, 그 전에 있던 유형이랑 거의 똑같네. 자, 근데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뿐이야. 자, 어차피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거 전체를 분자, 아래에 있는 거 전체를 분모로 보고 싶다라는 거겠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 어차피 1 빼기 x 제곱분의 크로스해서 곱해서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x제곱과 1제곱은 사라지고 그치? 거기에서 2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주는 거니까 4x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건 또 뭐야? 자, 1 빼기 x 제곱분의 뭔가 느낌상 4x가 남아있으니까 더하면 되겠지 뭐 그냥. 자, 얘에서 얘를 더해주면 중간에 있는 1창이 사라지게 되겠고 그럼 2배 x제곱 플러스 1만 남을 수밖에 없겠네. 이 분모 속에 있는 분자와 분자 속에 있는 분자가 서로 다른 느낌만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어떻게 하자? 아래에 있는 거를 나눠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 1 빼기 x제곱분의 2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4x분의 1 빼기 x제곱. 사실 이 상황에서 보는 방식도 있어.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있는 거랑 그래서 곱해서 나타내서 사실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긴 하거든. 그냥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켜주면은 2x분의 x제곱 플러스 1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원론적인 방식은 전체를 분모, 전체를 분자로 보자 이거밖에 없어. 계산만 잘해주면 아무 문제 없겠다. 자, 이거 2번 2번 같은 경우는 쟤랑은 조금 다른 게 1, 2, 3을 계속해서 더해갔다면 얘는 1, 1, 1이 있어서 사실 규칙이 있긴 있거든. 자, 그런데 뭐 그런 규칙을 따져가지고 하기보다는 얘도 그냥 별 차이 없어. 진짜 그냥 계산하는 게 빠를 때도 있어 이런 상황은. 자, 그럼 얘는 뭐야? 이거 한번 빨리 해볼까? 자, 이 중간에 있는 거 셈이었으면 요거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긴 하거든. 왜냐? 자, 어차피 x분의 x 플러스 1을 역수 취해서 x 플러스 1분의 x인 게 괜찮나? 혹시? 이거 괜찮나? 요거 한번 머릿속으로 조금만 더 해봐봐. 자, 그러면
진짜 조금 더 오바를 하면은 얘랑 한 방에 해서 또 어차피 마지막에 역수 취할 거니까 자 그러면 또 더해주게 되면은 얘까지 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뭐 이거까지 해서 역수를 취해도 되긴 해. 그런데 실수를 안 하는 지점까지만 가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또 역수 취급을 해주자. 자 마지막 1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므로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599번도 끝이 나겠다. 자 그래서 번분수는 이거 보면 알겠지만 그냥 뭐 한 거야? 진짜 단순 계산이야. 정말 단순 계산이라서 뭐 그 중간 속에 숨어있는 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있는 거 뭐 내항고 외항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쭉 잘 정리를 해보고 600번, 601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600번, 601번 아까보다는 꼴이 조금은 더 독특해진 것 같아. 하지만 우린 뭘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니까 천천히 계산만 해주면 여기에선 틀릴 수가 없겠다. 자 그래서 천천히만 해주면 돼.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자. 얘는 뭐야? x분의 x 플러스 1에다가 그대로 x를 곱해줘서 x제곱 x에다 x 빼주는 거 하나에 1 더해주자. 뭐 이런 느낌 하나 나오겠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얘를 역수취해서 얘랑 곱해주는 상황 그걸 한 방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x 빼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로 나올 거니까 자 얘를 또 계산을 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x 3승 x제곱 나오겠네? 그지? x 3승 x 자 뭐라고? x 3승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 플러스 1분의 중간에 사라지는 거 x 3승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하자? x제곱과 역수 취해서 곱해주자. 자 그러면 뭐야? x제곱과 x 얘를 분모로 보내는 거야. 그럼 미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x 빼기 1 분의 x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x제곱과 제곱과 없애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x 빼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1. 자 여기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나 이거 처음부터 계산 대입해가지고 계산할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능력이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 3 빼기 1분의 4가 나오게 되겠고 자 얘는 어차피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을 괄호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2 괄호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분배해서 나타내도 되고 자 이게 끝이고 601번 자 601번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볼까? 601번이 맨 처음 봤을 땐 조금 난해할 수도 있거든. 자 근데 여기에서 자연수 A, B, C, D라는 조건 때문에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봐. 10분의 47을 4 플러스 10분의 7로 보면 이제 문제가 슬슬 풀릴 거거든. 왜냐? 이거 뭐야? A가 4면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분의 1, 분의 1, 분의 1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다음 한 번만 해주면은 이거 바로 풀려. 자, 얘를 역수 처리해주면 7분의 10에다가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얘는 또 뭐야? 1 플러스 7분의 3이니까 우리가 원했던 게 그동안 원했던 게 그대로 쭉쭉쭉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일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과정 4 플러스 1 플러스 7분의 3분의 1이니까 자 이게 끝이야? 아니네? 그러면 한 번 더 얘를 또 역수 처리해 주는 거야. 3분의 7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2 플러스 3분의 1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으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일 수밖에 없다? 4 플러스 1을 뭘로 한다? 1 플러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자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생각보다 할만하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에서 원하는 꼴 다시 한번 봐봐.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서 A, B, C, D를 모두 더해주자. 더해주게 되면 4, 1, 2, 3 더해주면 정답은 10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 5의 2배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601번까지 이렇게 끝이 나겠고, 유리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형, 이제 유형 6번만 하고 이제 끝내볼게. 자, 마지막 유형인 비례식 유형. 비례식. 우리는 그냥 두 개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하지만 우린 이제부터 비교군이 3개 이상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엔간하면 3개야. 3개니까 그때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주면 돼. x 플러스 y에 대응되는 게 3,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만 빠르게 찾아주면 되거든. 자, 그럼 얘를 뭐라고 잡고 싶냐, 쌤은 3k 대 6k 대 5k라고 잡고 싶다 이거야. 비율은 제일 중요한 게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실제 값으로 오인하는 순간 문제는 확 틀려버린다. 어디에서 많이들 경험을 했었지? 맨 처음 닮음을 배울 때 닮은 비를 갖다가 아, 이게 실제 값 아닌가라고 한 번쯤 착각해서 틀린 경우가 무조건 있거든. 그러니까 비율은 비율로서 관찰을 해주되 그때 실제 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때의 K값을 쌤은 항상 비율상수라고 얘기를 해주긴 했어. 그래서 K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비율 관계를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한 단추가 될 거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비율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지 않긴 해. K값을 구하는 경우는 없긴 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게 뭐야? 어차피 X는 뭐고 Y는 뭐고 Z는 몇 K에 대응되는지만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느낌이 확 오는 게 그냥 연립하면 그만. 진짜 연립하면 그만이거든. 자, 첫 번째 X 플러스 Y는 그냥 3K로 간대. 자, 그럼 두 번째 Y 플러스 Z는 6K로 가더래. 세 번째 Z 플러스 X는 5K로 가더래. 순환형이니까 일부러 썼어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하면 되냐? 그냥 X가 몇 K, Y가 몇 K, Z가 몇 K냐 라고만 얘기해주면 어차피 비율로서 정리되는 애들은 모조리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쭉 정리를 해줄 건데 먼저 그냥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빼도 돼. 자, 그러면 빼주자. 자, 먼저 Z 빼기 X 쪽으로 한번 가볼게. 그럼 3K로 나올 거니까 이 식과 이 세 번째 식을 쭉 연립을 해주게 되면 먼저 더해서 Z의 값은 몇이 나오냐? 4K. 그 다음 X의 값은 그냥 K 나오겠고 Y의 값은 몇 K가 나오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마음에 드는 데다 대입해주면 2K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602번 1번은 X 대 Y 대 Z는 2대 1대 4가 나오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2대 1, 뭔 소리야? 1대 2대 4, 1대 2대 4, 1대 2대 4로 나오게 되겠고, 자, 1대 2대 4.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K를 갖다가 실제로 쓸 거냐? 아, 쌤은 그러지 않아. 왜 그러냐?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지는 관계들이라면 그냥 미리 X를 1, Y를 2, Z를 4라고 보면은 그만 아니야? 자, 그래도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어. 1번을 구할 때 이거 대충 어림 잡아서 1, 2, 3은 만족하네 해도 문제는 풀리긴 풀리는데 조금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첫 번째만큼은 이렇게 한 번만, 정확하게 딱 한 번만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 이후부터는 1, 2, 4를 실제 값으로 잡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 첫 번째 한 번만 해주자. 그럼 x분의 y 2 플러스 y분의 z 2 플러스 z분의 x 4분의 1 조금은 귀찮게 나오네. 자, 그래서 얘는 4분의 17이 두 번째 정답이 나오겠지? 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있는 그대로 할 거야. 자, xy 곱하면 2, 8, 4분의 제곱의 합이지? 21 나오겠지? 자, 그러면 14분의 21 즉 2분의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602번은 이렇게 끝이 나겠고 한 번만 연립해서 x, y, z의 비율만 찾아줘. 자, 세 번째. 603번. 이것도 그냥 하던 대로 할게.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가 각각 5k, 4k, 3k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 자, 그럼 뭐 하던 대로 할게. 얘 둘이 빼줘. x 빼기 z가
k 값 나오겠고 이제 얘랑 얘랑 또 연립을 해주게 되면 x의 값은 2k, z의 값은 뭐 k, 마지막 y의 값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마음에 드는 데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3k 나오겠지? 그럼 이제부터 x, y, z를 2대 3대 1로 볼 것이고 자 다시 2대 3대 1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부터 이걸 그냥 실제 값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분수만 나올 거니까 분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어차피 비율로서 관계를 정리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겠다. 자 2분의 3, 3분의 1, 2 더해. 자 그럼 6분의 9에서 3을 더해주니까 12, 6분의 12, 2에다가 2 더한 4가 정답이 되겠네. 자 그럼 이번에 정답은 뭔가 좀 이상한데? 자 6분의 뭐야? 6분의 9에다가 야 2를 더하니까 11이지? 뭐야? 더해주게 되면 이게 아니라 6분의 23 나오겠다. 쏘리.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6분의 23 나오겠고 마지막 세 번째 그냥 해주면 되겠다. 자 xy 곱해 6 플러스 yz의 2배 곱해 6 플러스 zx의 2배 곱해 4분의 제곱 제곱해 4 플러스 9 플러스 3이겠지? 1에다 3 곱하니까 자 그러면 16분의 16 뭐야 정답 1이네. 16분의 16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603번 이거 비례식은 그냥 계산이네. 그냥 진짜 아무런 의미 없이 계산이니까 여기에서 따로 의미를 찾아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럼 좀 복잡해지니까 603번까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고 604, 605번 하던 대로 한번 가볼게. 자 604번, 605번 사실 이 두 문제의 키워드 자체가 뭐냐 하면 키워드는 뭐냐 되게 다항식에서는 되게 일관적인 태도가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게 뭐냐 차수를 낮추고 싶어야 돼. 첫 번째는 뭐야 다시 차수가 높고 너무 복잡하면은 낮추고 싶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거에 연관된 게 당연하게도 문자가 너무 많아. 야, 문자가 너무 많으면 뭐 하고 싶어? 차수를 낮춘다라는 생각보다는 문자의 개수를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 수학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한 문자로 정리를 해내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주면 좋아.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아서 한 문자로 그냥 싹 밀고 가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식이 사실 세 개의 식이 나와도 그만이긴 한데 세 개의 식이 나오면 x, y, z를 모두 구할 수 있어서 그건 좀 기피하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와 있대. x, y, z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한 문자로 정리하고 싶대. 한 문자로 정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되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나 혹시? 두 개의 식을 더해줘. 더해주는 순간 자 6x-3z는 0이겠고 z는 2x라는 식이 결과적으로 등장을 하겠지. 자 그러면 이때부터 선택인데 z를 2x로 바꿔서 x로 모든 것을 표현을 할 거냐 아니면 x를 z라고 표현한 뒤에 그 다음에 쭉쭉쭉 z로 표현할 거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z를 x로 바꾸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어 보이네. 자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해주면 x는 3 y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자 그럼 이때는 뭐야? y는 3분의 1 x라고 조금은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우리는 z를 x로 y도 x로 바꿀 수 있겠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쭉쭉 시작해주면 돼. 이제 뭐해? 대입해서 하면 돼.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x로 바꾸고 싶어야 될 거니까 자 분모부터 x제곱 y 자리에다가 그대로 3분의 1x 대입해주면 배려를 좀 해줬고 마지막 4x제곱 분의 자 xy 곱해주게 되면 y가 몇이라고? 3분의 1x라고 3분의 1x제곱 플러스 yz는 뭐야? y는 요거, z는 요거 둘이 곱해주면 3분의 2x제곱 마지막 zx야 얘랑 얘를 곱해주게 되면 애초에 그냥 z만 곱해주면 되네. x에다가 2x제곱으로 가겠구나. 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뭐야 6x제곱분의 분자가 생각보다 좀 깔끔하네. 왜? 둘이 더해서 1 되니까 3x제곱 나오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쭉쭉쭉 문제 풀어가다 보면은 아, 진짜 생각보다 그냥 복잡한 귀찮은 계산 말고는 없을 거니까 한 번만 잘 해주면 되겠다. 자, 605번. 이거는 사실 엄청 옛날에 너네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활용 뭐 할 때 되게 많이 풀었던 유형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서 조금 한 숟갈 더 얹었어. 조건 같은 거를. 그래서 비율관계 잘 쓰면 돼.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 고등학교 봉사 동아리는 1학년, 2학년 뭐 있겠지? 자, 그때 1학년의 남학생과 여학생. 쌤이 왜 이걸 표로 그렸냐면 쌤은 비율관계를 이렇게 표로 해석한 게 약간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거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쉬울 거야 아마. 이걸 그냥 많이 그리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쭉쭉 가니까 관계식 바로바로 나오긴 하지만 자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학년 몇 대 몇? 1학년은 3대 4다. 3대 4라는 비율이 있겠고 2학년은 몇 대 몇? 2학년은 9대 2고 전체 비율은 몇 대 몇? 전체 비율은 3대 2더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1학년 전체 학생들 간에 3대 4라고 하니까 1학년에서는 3x 대 4x, 2학년은 9y 대 2y. 자, 합은 3k 대 2k라고 잡아주면은 이제 문제는 끝이야. 자, 이렇게 왜 끝이 나게 되냐? 어차피 구하고 싶은 건 뭐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1학년 학생의 비율을 구하자. 그럼 전체 학생 수는 더해서 5k인데 5k분의 뭘 구하자는 거야? 1학년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하자. 5k분의 몇 k야? 아니 몇이야? 7x를 구하자는 거니까 그러면 아 문제의 목적성이 확실하게 보여. 뭐야? 그게 x를 k로 표현하는 순간 문제는 끝이 나겠구나.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합이야 합. 남자끼리 더해볼래? 한번 남자끼리 더해보면 3x 플러스 근데 어차피 약분 미리 시켜줄게. x 플러스 3y는 바로 k로 가겠구나. 자, 두 번째 2x 플러스 y는 k로 가겠구나.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뭐 x랑 y 관계식 구하고 한번 해볼까? 그냥 얘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x는 2y가 되겠고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x는 2y니까 5y는 k 즉 k 값은 y는 5분의 1k라는 게 확인이 됐고 y는 5분의 1k라는 게 확인이 됐고 자연스럽게 x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서 5분의 2k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겠구나. 자 그래서 x의 값이 5분의 2라는 걸 확인이 됐으면 뭐야? 그냥 대입해주자. 우리가 원하는 게 구하는 게 그럼 결과적으로 5k분의 x의 값에다가 5분의 2k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5분의 14k로 나올 것이고 자 우리 이런 상황 문제 없다 그랬지? 분모에 있는 게 그냥 진짜로 분모로 가서 나눠준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25분의 1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건데 우리 뭘 구하자? 분모 분자가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둘이 더해주면 39가 정답이 되겠지? 이게 끝이야. 그래서 서로 소인 자연수 조건은 그냥 약분할 수 있을 때까지 약분해봐라. 기하분수로 표현해봐라. 라는 소리가 될 거니까 605번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유리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 잡고 생각보다 쉬워. 정확히 몇 개의 개념만 확실하게 딱 집어 넣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그냥 아 뭐야 이거하고 이거 찾고 그냥 그래프 빨리빨리 그려가면서 쭉쭉 뭐 최대든 최소든 뭐 대칭점이든 대칭축이든 뭐 이런 되게 많은 거를 생각보다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제 빠르게 끝내고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